자, 여러분 몸이 아플 땐 누굴 찾아가죠? 의사요. 약이 필요할 땐? 약사요. 예. 그럼 혹시 정리가 필요할 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셨어요. 예. 자,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직업인데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은 알아서 그냥 뭐 살던 대로 그냥 정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정리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좀 특이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시간 중에 한 1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말도 안 된다. 하루 종일 치워도 뭐 정리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루 15분이 정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인가 라고 하실 텐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잘 들으시면 이 15분 안에 비결이 있습니다. 자, 준비된 사진을 제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살다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집이랑 비슷하다. 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자, 이런 집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집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정리된 집을 만드는데 필요한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정리의 기술을 배우는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15분의 시간도 기술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몇 가지 중요한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면 누구나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을 적용시키면 이런 집을 만들 수 있고 정리된 공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된 집을 만들고 나서 정리된 공간을 만들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리된 집을 만들어 놓고 정리된 공간을 살다 보니까 땡땡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를 하고 나면 땡땡해지는데 오늘 교육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땡땡입니다. 자, 아까 제가 준비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는데 정리 전과 정리 후에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으셨을 거예요. 자, 정리가 안 됐을 때와 정리된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좀 드셨나요? 땡땡. 네. 자, 정리를 하고 나니까 지금 집보다는 많이 깔끔일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느낌이겠죠. 자, 물론 제가 여기에 딱 단어를 하나 준비해 오긴 했는데 여기 원하는 것을 채우는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일 수도 있겠죠. 저는 2010년부터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름의 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 아픔 때문에 몸이 아파서 혹은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좀 바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고 또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 혹은 사무실 이런 데를 둘러보니까 물론 상황은 조금 다양하나 공통적인 이유를 제가 분석해 보면 총 3가지 정도로 정리의 문제를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이유, 어쩌면 나는 현재까지는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어도 그 상황 때문에 대부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배워볼게요. 자, 딱 3가지 안에 정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정리가 안 되는 원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첫 번째 답은 정리를 하기 위해선 시간을 내야 하는데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하루에 15분이었는데요. 이 하루에 15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보내는 하루의 24시간 중에 딱 1%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딱 1%의 시간은 정리하고 나머지 99%의 시간은 좀 어려웠으니까 한 1%라도 정리를 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자, 하루에 15분 정도의 시간이면 정리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15분이에요. 예. 딱 1%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나는 15분 정도는 정리를 하겠다. 네 개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제가 15분이라는 시간을 제한 드렸을 때 시간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시간을 내도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제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었던 이유가 그래 내가 제대로 못 배워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정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세 번째. 하루에 15분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배워서 이거를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건 정말 말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냐? 힘이 없어요. 자,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도 움직여야 되고요. 뭔가를 들어야 되고요. 갖다 버려야 되고요. 이제 뭐 가구 같은 거, 무거운 거 이거 들기엔 너무 몸이 힘들어요. 예. 이게 사실 정리가 안 되는 어쩌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겠죠. 심지어 이런 분도 있습니다. 버릴 게 없다.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못 버려요. 왜 못 버리냐? 다 내 돈과 시간과 누군가의 선물 같은 감정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물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내 돈, 시간, 감정을 버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정리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자, 그럼 정리를 하는데 정말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한번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너무너무 정리가 잘 된 냉장고인데 이런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집에 없어요. 예. 자, 현실적인 냉장고는 이런 냉장고 아닙니다. 자, 이게 현실적인 냉장고예요. 그냥 익숙한 냉장고일 수 있죠. 자, 이 냉장고를 정리하려면 제가 세 가지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시간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하루 종일 걸리는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하루에 15분. 그러면 어쩌면 한 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5개의 물건일 수도 있어요. 넓게 보지 말고 좁게 보는 것이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왕창 정리될 수는 없으나 그래 15분만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냉장고 정리에는 정리 순서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4단계로 하는 겁니다. 자,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1번은 일단 빼기예요. 2번은 버리기입니다. 3번은 씻어야 돼요. 4번은 넣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해본 적 없어도 이 정도는 알아요. 예. 자,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내요. 제가 이미 뭐 알고 계신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을 배운다 해도 이 세 번째가 없으면 정리 안 돼요. 자, 무슨 힘이 필요할까요? 냉장고 문을 열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 문을 연다는 것은 냉장고 정리에서 제가 제안드렸던 4단계 방법 중에 1단계도 해당되지 않아요. 자, 문은 누구나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잘못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빨리 닫아야 돼요. 예. 전기세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쉽게는 여나 그 문을 열어 1단계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리 방법을 굉장히 많이 제안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쉬운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제안 드려도 그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정리를 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문을 열림. 1단계로 갈 힘이 필요한데 저는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의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뭐 의지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마음의 근육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 정리를 하는데 몸의 근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의 근육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 특강 듣고 우리 집 냉장고든 옷장이든 이걸 정리하겠다라고 누구나 마음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고 혹은 시간을 잡고 문을 열고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의지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알매 끝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력에 대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의지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굉장히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의지력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 속에 저는 시간을 꼽아요. 자, 사실 물건을 방처럼 어떤 공간을 정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건이 문제야. 물건이 굉장히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다른 접근을 시작했어요. 실제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현실적으로 느꼈던 어려움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분들이 정리를 하지 않는 데는 바로 내 마음의 문제에 있는데 바로 이 시간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오히려 시간과의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또 혹시 어떤 물건들은요, 내 물건이 아닌 것이 있어요. 가족의 물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아닌 남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쉽게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정리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정리하는 것인데 이 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관계, 그리고 어떤 공간으로 보지 말고 물건으로 보는 것이 훨씬 쉬운 접근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결국은 사람들에게 제가 정리 방법을 많이 제안하는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리 방법은 뭐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를 정리하겠다, 뭔가 정리를 실천하고 싶다, 내 행동에 옮기고 싶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우는 것입니다. 자,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보면 내 신체의 건강함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갱허갱실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갱허갱실의 의미는 비울 때 비우고 채울 때 채워라. 자,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계속 뭐를 먹지 마라. 예. 공복의 시간이 필요하다일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먹을 땐지 이거를 채울 땐지 비울 땐지 이 때를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갱어갱실이 우리가 뭔가를 정리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비움과 채움의 의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때라는 의미입니다. 때. 정리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울 땐지 내가 지금 채울 땐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겐 지금 비울 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지금 채울 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때를 알면 뭘 하면 되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게 정리인데 그 적절한 행동의 두 가지가 비우는 행동하고 채우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뭔가 정리하겠다 싶으면 비울지 채울지, 비울 땐지 채울 땐지 요걸 아는 게 정리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이건 순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내가 뭔가를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그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행동 중에 비우는 행동을 추천합니다. 비우고 나서 채우는 게 가장 쉬운 정리법인데 그럼 무엇을 비워하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4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 앞 글자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필, 관, 목, 캥. 자, 첫 번째 해당되는 물건은요,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때라는 겁니다. 이 물건을 쓸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은 필요한 물건. 그 물건을 쓸 일이 없다 그러면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 물건과 시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런닝머신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에게는요, 운동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 물건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물건의 목적에 맞게 쓰지 않는 분도 있어요. 자, 런닝머신은 어떤 목적으로 존재했던 물건이죠? 운동입니다. 예. 거기에 빨래를 널어요. 그냥 옷걸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필요도 없고 목적도 없는 물건이에요. 살다 보면 뭐에 관심거리가 생기면 물건을 구입합니다. 뭔가 배우고 싶어서 뭐에 대한 어떤 관심의 어떤 대상이 물건과의 연결점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관심들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책장에 주로 그런 류의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살면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책장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옛날에 뭘 배우고 싶었구나. 여행 가고 싶었구나. 자격증에 도전한 적 있었지. 어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 물건의 관심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없다. 해당되는 물건, 그런 것들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속에 우리는 행복의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행복의 반대의 감정이 느껴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행복의 반대는 뭘까요? 불행이겠죠. 자, 그 불행이 느껴지게 하는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있어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주방에 있기도 하고요. 옷장에 있기도 하고요. 아까도 뭐 서재나 책장에 있기도 합니다. 자, 살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샀던 물건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나를 불행하게 해요. 왜? 그 물건을 위해 썼던 시간, 돈,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내 감정 이런 것이 계속 나를 생각하게 하고 잊혀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관목행, 사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관심인지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15분의 시간을 내신다면 이 필관목행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찾아볼 것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곳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베란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살면 어떤 이벤트 때문에 존재하는 물건일 수 있어요. 육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어떤 직업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류의 물건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내 삶의 어떤 흔적일 수도 있는, 그러나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내 인생의 목적과 맞지 않는, 현재 관심과 다른, 내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정리 실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바로 일단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건을 버려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남겨진 것을 잘 쓰기 위해서인데 그 물건을 잘 쓰려면 그 물건을 쓸 수 있는 활동을 연결시키고 시간을 내고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재고로 파악되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아까 필감목행에 해당되는 물건들 중에는 사실 누군가에게 주거나 팔거나 뭐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런 식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게 책으로 혹은 문서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이렇게 뭐 이북을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건을 대체시키는 것도 좋은 정리 방법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수년간 정리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정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목적, 목표 같은 것 이거를 만드는 것이 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정리를 하려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 결과물이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땡땡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땡땡을 만들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뭔가를 하는 것을 저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시스템은 무엇이냐? 내가 뭔가를 정리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한 두 가지를 만드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정리시킬 수 있는 규칙. 두 번째는 도구를 적절히 이용하면 쉽게 이 규칙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 이게 아주 잘 적용된 애가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 등원할 때, 등교할 때 가져야 될 규칙이 아주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해라 라는 규칙이죠. 그래서 이 규칙을 누구나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신발장이고 각자의 이름표가 적혀 있는 이름표, 뭐 라벨링, 인덱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발의 위치에 내가 벗은 것을 두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되는 정리법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집에 오면 난리가 납니다. 자, 집에는 뭐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자, 시스템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규칙이 없고요. 두 번째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요, 시스템을 만드는 집도 있어요. 가족의 신발의 위치를 지정해 놓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각자의 신발을 여기다가 벗어두는 거죠. 자, 외출할 때 신는 신발만 두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뭐 다른 신발로 바꾸고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신발장에서 빼두면 되죠.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건을 제대로 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주거나 팔거나 기부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용도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규칙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이 규칙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이런 도구를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확실한 도구를 찾게 되었는데 미국의 말라 슐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살림 못하는 분들을 집에 찾아가서 살림법을 안내해 주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쓰는 방법이요 굉장히 기발한 방법이에요. 이분의 별명이 플라이 레이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날아다니는 여자, 여성 이라는 이제 의미인데 이 사진을 보면요, 이분이 조금 날아다닐 것 같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실제 이분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살림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 5분 동안 방 구출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요, 주부를 끌고 냉장고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준비해온 타이머로 5분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냉장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막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빨리 움직여라.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이분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만나는 여자분들이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분 정도 냉장고 정리 시킨 다음에 다음날 또 와요. 다다음 날도 또 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집을 왔다 갔다 거리는 동안 처음 방문했을 때와 일주일 후 냉장고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뭘 깨닫냐면 내가 냉장고 정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정리된 공간으로 만들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많은 방법들 중에 그래,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낸다. 시간을 내는 데 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분만? 15분만. 내가 여건이 좀 어렵다 그러면 하루에 5분만. 어쩌면 물건 몇 개만 쪼개라. 그리고 이것을 규칙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래, 10시에 하겠다. 9시가 되면 뭐 TV 드라마 끝나고 그 시간에 하겠다. 잠들기 전 15분만 하겠다라는 규칙을 딱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하고 뭔가를 완벽하게 뭔가 아무것도 없게 이렇게 정리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편하게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꾸준함 속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제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정리한다고 집이 그렇게 확 변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집의 공간의 변화를 만들기보다 내 마음의 편안함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 세 가지 원칙이 정리를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자, 그럼 내가 뭔가를 정리하겠다는 생각 속에 계속 있던 사람에게 좀 쉽게 이 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규칙 중에 제가 오늘 크게 2가지 규칙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자, 내가 뭔가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목적을 정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정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생기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적과 가치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목적.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집들을 제가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집들 중에 한 집에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실을 서재로 꾸미기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집에 있던 거실에 있던 소파, 텔레비전을 치우고 거실을 만들었어요. 자, 사실 처음에 이걸 시작했었던 목적은 이 사진 같은 집을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집은 이 사진 속의 집이 아니었어요. 예. 자, 이 집이었는데요. 처음에 만든 집, 내가 원했던 집은 이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어수선해졌습니다. 자, 이 공간이 서재화된 것은 이 공간에서 가족, 뭐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공간에서는요, 집중력이 생기지도 않고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돼요. 이 공간에서 독서하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물건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는 물건을 비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보단 조금 정리된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뭐 책의 종류별로 도서관이나 독서관이나 이렇게 뭐 서점처럼 분야별로 아주 섬세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으나 처음보다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었죠. 자, 정리를 하려면 우리 집, 내 방, 내 물건이 왜 존재하고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을 정해라. 이게 첫 번째 정리에 대한 어떤 실천을 위해 중요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 공간은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그 공간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가치일 수 있는데 살다 보면 다양한 물건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과 내 어떤 취미와 내 성장과 어떤 행복 같은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물건들이 그냥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잘 들으시면요, 집을 둘러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거예요. 네. 아까 목적이라 그러면 저게 왜 저기 있지? 네, 이게 이제 목적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치인데 내가 저 물건을 쓰면 그 물건을 써서 생기는 게 있고요. 그 물건을 썼는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물건들을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이 가치예요. 자, 여기 굉장히 많은 책, 서류, 그러니까 문서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일하며 어디 교육받으러 가서 그냥 생겨왔던 물건이었고요. 책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책이 빼곡히 꽂아져 있어요. 참 쉬운 건 사서, 얻어서, 구해서 넣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건 빼는 거예요. 자,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만들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쓸 수 있도록,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목적에 맞지 않는 물건을 파악하는 것, 쓸 수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버려졌어요.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서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굉장히 중요한 정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고 있는 분 책상에 앉힌 다음에 한쪽에는 둘 서류, 한쪽은 버릴 서류를 판단하겠습니다. 보기에 볼 필요가 있다, 두고요. 볼 필요 없다, 행복하지 않다, 목적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 정도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대자루 10개 정도의 분량의 서류가 비워졌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이 클리어 파일이라는 곳에 꽂혀 있었는데 사실 더 이상 이 파일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 100개 정도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리된 책장, 정리된 서류함,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이 서류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는요, 물건을 두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쓰는 것이다. 쓰려면 첫 번째는 물건의 목적,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물건을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납. 자, 수납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겐 수납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넣는 것이 수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수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꺼내는 것을 수납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를 아주 잘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사람들이 살다가 발생되었던 다양한 물건들을 제대로 수납하지 않아서 이 수납의 문제를 느꼈던 사람이 바로 청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웹툰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 이 드레스 코드라는 웹툰을 만들면서 가지고 있는 옷을
뭔가 좀 정리된 공간을 정리시켜 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은 너무나 허름한 그냥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화는 새로운 패션을 만드는 어떤 방식을 만화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집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얻어 그 공간에 드레스룸을 설치하고 새로 산 옷들을 채워가면서 이 만화를 완성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 옷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는데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옷은 그 옷이 보관되었던 옷장, 뭐 드레스룸은 내 옷을 보관하는 곳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둘 것은 넣는 데 있지 않고 빼는 데 있다. 그래서 쉽게 빼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고요. 수납 도구를 적절히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완벽하게 하기보다 점점 뭔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배우고 이게 제대로 된 수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리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수납도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 수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 시스템들은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넣고 빼기 쉽게 하는 건데, 일반 이제 뭐 블로그나 그다음 이게 생필품 매장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도구 중에 바로 이런 바구니들이 수납 도구들이 사용되는 게 바로 수납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납을 제대로 하려면요, 쌓으면 안 돼요. 네. 자, 요 정도는 많이 아시는데 바로 세로로 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쉽게 뺄 수 있고 뭐가 있는지 바로 열자마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납 도구를 적절히 이용하게 되면 비어진 공간, 그다음에 이제 용도별로 활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수납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뭐 바구니 혹은 이런 뭐 지퍼백 뭐 이런 그 이렇게 비닐 주머니 같은 거를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쉽게 물건에 대한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구류 이렇게 분류가 안 되는 것들도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쉬운 것은 빼기 쉽다. 쓰고 나면 넣기 좋다. 요게 수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요 정도 배우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제 실천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천을 하려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주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배워야 될 텐데 지금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고 마치 헬스를 막 등록하고 나서 몸짱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과 비슷할 수 있어요. 네. 난 오늘 처음 등록했는데 내 옆에 몸짱 아저씨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하고 너무 달라요. 네. 나는 지금 오늘 정리를 시작한 첫날이에요. 그런데 뭐 1년 넘게 한 사람과는 너무 다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리를 실천할 때 제가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완벽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도미노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요, 엄청 큰 벽입니다. 막상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지금 산더미 속에 엄청난 많은 물건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도미노 효과는 뭐냐면 시작은 아주 작은 것, 어쩌면 한 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 개 무너뜨리고 그 다음 한 개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실천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루 종일 정리하지 마라.
하루에 1%를 정리해라. 하루에 15분의 시간은 굉장히 우리한텐 짧을 수 있으나 주방용 타이머, 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터디 타이머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지금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하루에 15분만 정리를 해라. 내가 좀 버릴 물건이 있다 그러면 아까 필간, 목행, 필요, 관심, 목적, 행복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을 하루에 한 개씩 버려보는 거예요. 1일 1패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SNS에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이렇게 버리는 물건들을 매일같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필요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뭔가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 내가 한번 날짜 어느 정도 좀 잡고 이 기한 내에 한번 끝내보겠다. 제가 많이 추천했던 방법은 100일 동안 정리하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한 개씩 대상을 정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뭐 블로그든 혹은 이제 제가 또 정리 관련된 카페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매일같이 자기가 버렸던 했던 실천들을 올리는데 한 100일을 채워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어수선했던 집이 많이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냐? 제가 아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시스템은 규칙, 두 번째는 도구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 배웠던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지렛대 효과는 뭐냐면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추천드리고 싶은 도구는 첫 번째가 임시 보관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박스 같은 걸 하나 준비해 그 박스에 애매한 물건들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쓰기엔 애매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실제 그 박스 하나를 채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한 달 정도 둔 다음에 그 후에 그 박스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방법은 주거나 팔거나 뭐 기부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15분의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실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타이머를 이용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집 정리를 하는데 타이머를 이용합니다. 자, 타이머는요 뭔가 시작하는 동기를 주고요 뭔가 끝날 때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실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현실화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 주방만 한번 정리해 보겠다, 욕실만 정리하겠다, 현관 정리하겠다, 15분이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아니라 그 15분의 시간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자, 15분씩 한번 정리해 보기. 세 번째는 날짜를 적어서 기록해 보기입니다. 그래, 100일 동안 하겠다. 하루에 한 개씩 버리겠다 하면 가지고 있는 탁상 달력 같은 데다가 한 달 했던 정리 실천했던 날을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거죠. 예. 이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고 완성되어 갈수록 내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고 뭔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주방 정리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버릴 물건들 한번 적어놓고 하나씩 하다 보면 결국은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지금까지 8년 동안 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정리의 방법을 소개했고 오늘 배웠던 대로 여러분들도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분들은요 배운 대로 실천을 해요. 그래, 목적이 중요하구나, 가치가 중요하구나, 그래 하루에 15분씩 정리하겠어, 그래 타이머를 돌려놓고 하자, 달력에 표시하자, 내 블로그에다 올리겠어, SNS에 사람들에게 공개하겠어. 결국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알면서 끝났던 문제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실제 실천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요 정말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밥을 먹나? 이런 집엔 애도 없을 거야. 개는 안 키울 것 같아. 근데 애도 개도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다른 것은 처음보다는 굉장히 정리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했던 분들이 저한테 정리되고 나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다. 두 번째는 내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다. 세 번째는 좀 더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지출이 줄어들었다. 이게 사람들이 경험했던 정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를 제가 한번 통합해 보니까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바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오늘 실천한 한 가지 정리 대상이 한 곳에 정리가 되면 지금보다 조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움과 채움은 우리의 삶에 행복을 만드는 실천이다. 오늘 교육 잘 듣고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셔서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게 정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